이 이야기를 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멀어지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제 세상의 모든 그 일이라는 게 다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다 얘기하는 그 사회성이라는 결국 이제 그 관계의 촘촘함인데 우리는 약간 거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고양이를 이제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관계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집착을 불러오거든요. 집착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집착하고 또 타인도 또 나를 이제 집착하게 되는 이제 상호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 이제 고양이라는 동물이고 전혀 제가 그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돌봐주게 되면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동물이지만 지내보면서 그런 관계가 주는 그런 그 이제 그 메타포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그 해보게 됐죠. 예. 이제 관계라는 것,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이기적인 생각일 거예요. 예,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는 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 또 내가 마음에 내게 하느냐, 내게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더 이제 원숙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관계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며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이런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당위적으로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홀로 존재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우리 존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생겨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하나가 생겨나는 자체가 모든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 홀로 존재하고 싶어. 그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타자와 또 그 자연의 모든 산물과 더불어서 살 때는 이제 두 가지 이런 관점인 거죠. 하나는 신비롭게 보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한다 이런 고전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물을 신비롭고 경이롭게 본다면 우린 거기에서 오는 많은 이기적인 생각이 주는 불편함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것은 나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다가온 거니까 신비롭게 보면 더없이 고마운 존재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삶은 얼마나 그 몸이 건조해지겠으며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요? 제가 이 흔치 않는 이야기 또 스님이 뭐 고양이하고 지내는 이제 이게 좀 그 한가롭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말을 이제 못 들을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불교의 인문학적인 역할인데요. 불교는 출가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하고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불교적인 상상력을 주고 불교를 이해시키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멀어지면 너무 멀어지면 어때요? 다시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절박한 문제잖아요. 불교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는 그 가장 이제 그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이제 살거나 안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불교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으로서의 불교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문학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상상력 또 불교적인 세계를 다수의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아주 지나서 말이죠. 그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이야기거리를 주고 또 누군가 그걸 보고서 또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고향에 대해서 썼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또 불교적인 해석을 사람들에게 던져 보임으로 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읽는 즐거움,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삶을 정화하는 이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문학이 가진 힘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불교가 세상에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같은 누구나 갖는 뭐 천만 그 반려동물 뭐 이런 시대라고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공통된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색다른 관점에서 이게 철학적으로 사유가 되는 그 속에 또 불교적인 자연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은 이제 한번 녹여서 좀 이제 써보고 쓰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목적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과 이제 멀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훗날이라도 내가 하나의 산중에 찾아온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겨울 이야기, 여름 이야기, 가을 봄에서 6년에 걸쳐서 사계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내 이 책과 이것을 보고서 나도 이걸 가지고 써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그 글쓰기를 하는 스님이 우리 지금 불교계 이런 거 봤을 때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교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뭐 키우고 있다는 게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코로나 백신을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발견해서 세상에 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멀어지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세상과 멀어지지 않는 불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이걸 하나 있고 또 자기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변에서 이런 거 소소한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이걸 이야기에 담아서 세상에 알리고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시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거지. 제가 단순히 저 산중에서 온 야지의 고양이하고 사는 이야기에 빠져서 하는
지금 단순히 이게 취미생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목적은 바로 이 시대에 이야기거리 하나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상상력을 사람들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글쓰기와 다가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 보자는 게 제가 바로 이제 이번 책을 쓰게 된 이 목적이기도 하고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이제 필연적인 것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주기를 사는 존재일수록 그것은 더 아프게 다가오고 너무나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아요. 과연 그러면은 그 만남과 헤어짐, 또 삶과 죽음,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갖는 문제이고 고민이고 괴로움이고 이래요.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존재가 태어나서 살다가 말하자면 생에 이제 마지막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건강 이것에 따라서 좀 늘어나긴 할 거예요.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종착역은 반드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종착역은 누가 정하느냐? 자연이 정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이제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 이건 자연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일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자연이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겨야 돼요. 저도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다만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탄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 시작이 뭐냐? 지루하게 살지 마.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 테이블에 책상 앞에 그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 것이다. 이걸 이제 항상 붙여놓고 유념을 해요. 그래서 지루하게 살지 말라는 거. 그리고 기쁘게 유쾌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놀듯이 이런 감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생명의 본질에 가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그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쿨하게. 그건 왜? 자연이 정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산다 그래도 삶은 조금 더 밝은 햇살에서 살듯이 조금 더 그렇게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뭐 깨닫고 생각하고 사는 일상은 뭐 그겁니다. 또 거기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마음 먹고 다짐하고